안녕하세요. 헥타뉴스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완전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꽉 막힌 지하철과 버스에서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이 여러분의 출퇴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헥타뉴스가 하나하나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보다 4.09% 늘었고 혼잡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4%가 늘었다고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4%의 추가 수요는 엄청난 혼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석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된 상황에서 정부는 차량 부재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이미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 즉시, 심각, 근본 단계로 나눠 추진됩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분야, 승용차 이용 억제 대책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홀짝제는 홀수날에는 홀수 번호판 차량만, 짝수날에는 짝수 번호판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부제를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선보일 계획입니다. 즉 부제를 잘 지키는 차량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부제를 피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근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도 활용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차량 감축에 노력하는 경우 이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민간의 감면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감면 기준 유연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가속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에는 버스 전용차로 이용 구간과 시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확대되면 버스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정시성이 높아져 더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분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많은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당장 지하철과 버스를 더 자주 운행해 혼잡을 줄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선제적으로 이미 시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에서 1, 4회 증회했습니다. 196개 노선에서 하루 4번씩 추가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당선 정자에서 신사 구간에서도 1, 4회 증회했습니다. 신분당선은 특히 강남 방향 출퇴근 수요가 매우 높은 노선으로 이번 증회가 직장인들의 출퇴근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증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김포 골드라인과 서울 4호선, 7호선, 9호선에 대한 투자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그동안 극심한 혼잡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승객들이 문이 닫혀도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을 투입해 증회를 추진합니다. 서울 4호선은 노원구, 도봉구 등 북부 지역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입니다. 7호선은 도봉산에서 온수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한 구간이 많습니다. 9호선은 특히 급행 열차의 혼잡도가 매우 높아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노선입니다.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 CBTC 도입도 추진합니다. CBTC는 열차와 관제소 간 실시간 통신을 통해 열차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배차 간격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현재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지방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대책도 포함됩니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 소외지역 시외 및 고속버스 필수 노선을 지정합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DRT와 간선급행버스 BRT 확충도 추진합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로 농어촌 지역 등 교통 소외 지역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포함한 공유이동 수단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중교통과 공유이동 수단을 연계한 라스트마일 솔루션을 강화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야, 출퇴근 수요 분산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모두이 카드 혜택 강화입니다. 모두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카드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모두이 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을 50% 인하했습니다. 이는 더 적은 금액을 써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시차 탑승 인센티브입니다.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제 환급률이 30%피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를 환급받았다면 시차 시간에 이용하면 4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혼잡 시간대를 피해 조금 일찍 또는 조금 늦게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혜택이 됩니다. 시차 출퇴근 유연근무 확대도 중요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시차 출퇴근 30% 적용을 즉시 권고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30%가 시차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에는 공공부문의 시차 출퇴근 50% 적용 권고 및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합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의무화보다는 적극 권고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난 24일 노동부와 국토부 합동 민간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혼잡도에 따라 요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혼잡한 시간대에는 요금을 높이고 한산한 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춰 자연스럽게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한 환승센터 확충도 추진합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버스로 또는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승센터를 확충해 환승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야, 대국민 캠페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과 혼잡 완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 캠페인을 펼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 부재와 에너지 절약 동참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과 걷기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KTV 국민방송, 민간 전광판, 도로 전광판,
철도 역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와 한계를 헥타뉴스 시각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버스와 열차를 늘리는 것과 함께 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 같은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모두의 카드 혜택 강화, 보험료 할인, 시차 탑승, 추가 환급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셋째, 9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라는 점입니다. 교통 문제가 단순히 교통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환경,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해결책인 열차 증차와 노선 확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포 골드라인 증회를 위한 투자가 2029년까지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유연근무 확산이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연근무 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요 분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대책도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책에 비해 지방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카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출퇴근 전후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차 시간과 환급률은 모두의 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차 출퇴근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잡 시간대를 피해 이동하면 교통비도 절약하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자에서 신사 구간에서 하루 4회 증회된 것을 참고해 출퇴근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196개 노선에서 1, 4회 증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실시간 버스 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광역시설정책과 기획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은 4개 분야 32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2부제와 5부제를 시행하고 보험료 할인 특약을 도입합니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을 즉시 증회하고 2029년까지 김포 골드라인과 서울 주요 지하철 노선에 409억 원을 투자합니다. 출퇴근 수요 분산을 위해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부문 시차 출퇴근 30% 적용을 즉시 권고합니다.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헥타뉴스는 이번 대책의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여러분께 최신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출퇴근길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그날을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헥타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